새로 선출된 최고 지도자를 암살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 이란의 입장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나름대로의 출구 전략을 주기 위해서는 그 이란의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예. 만약에 새로 선출된 최고 지도자조차도 암살시킨다면 예. 어떻게 보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내가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그러면 전쟁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트럼프의 중간 선거 패배를 의미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은 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말을 하느냐라고 네.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빨리 협상에 임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죽어. 그러니까 빨리 시그널을 보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강성 지지자가 훨씬 더 하메이니보다 더 강한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미국이 그 사람까지 죽여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반복시킴으로써 전쟁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서는 미국도 패배한다. Somebody said, on a scale of 10, where would you rate it? I said about a 15. Rapidly going. Everybody that seems to want to be a leader, they end up dead. 보신 대로 지금 하메네이 이후에 후계자가 선출이 됐다는 보도도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그러면 이란에게 주는 메시지가 지금 하메네이 차남이 어제까지는 유력하다는 보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 차남이 만약 공식적으로 최고 지도가 된다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실제 벌어질 상황인지 예. 아니면 협박용인지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지금 공식적으로 이란이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메네이의 차남이 지금 제3대 최고 지도자로 결정된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당초 예상과 달리 차남이 이제 권력 승계란 부분은 이란 내부적으로도 좀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슬람 혁명은 세습 왕정 체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등장한 정부이기 예. 때문에 어쨌든 선출에 의해서 최고 지도자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아들이 그것을 계승할 경우에는 세습 권력이라는 부분이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 속에서도 지금 내부적으로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공론화시키지 않는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또 이스라엘의 공습에 인해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살해당했고 예.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저항과 상징의 이미지가 필요했다라는 것.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 내부의 부정적인 이미지, 세습 권력의 후계 구도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보지만 이란 내부에서도 결정했더라도 공개화시키지 않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 결정을 했더라도 공개하기는 조금 걸릴 거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 이런 맥락은 어때요? 누가 되든 강경파가 다시 나오나 미국의 입장에서 반미주의자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미국이 또 한 번 하메네이처럼 또 한 번 폭사라든가 암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어제 바로 또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또 다시 그거를 시도한다 할 거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의 전례를 볼 때 예를 들면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최고 지도자의 암살 이후에 차기를 이제 선출했을 때 또 암살시키고 이런 부분 속에서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상 한 정치 조직과 국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새로 선출된 최고 지도자를 암살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 이란의 입장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나름대로의 출구 전략을 주기 위해서는 이란의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예. 만약에 새로 선출된 최고 지도자조차도 암살시킨다면 예. 어떻게 보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강경파가 집권을 하더라도 한 번은 봐줄 것이다. 예. 이게 참수작전, 트럼프식 참수작전이라고 해가지고 마두로 대통령도 밤에 그냥 잡아오고 하메네이도 그냥 그 주변을 다 폭격해가지고 지도부, 수뇌부까지 다 일거에 몰살시켰단 말이에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모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베네수엘라 모델이 있고 하나는 이라크 모델이 있거든요. 예. 베네수엘라 모델은 어떻게 보면은 마두로를 축출해서 압송해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부통령을 그대로 살려주고
거기 있는 내각 행정부 그대로 손도 안 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필요한 것만 그곳에서 원유 통제 같은 것만 딱 하고 이익만 이제 뽑는 거죠. 예. 사실상 사악한 정권을 그대로 이제 인정해 준 거거든요. 정권 교체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네수엘라 모델이고요. 이라크 모델은 결국은 사담 후세인을 이제 결국은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전쟁이 8년 8개월 동안 지속이 됐는데 수없는 그 미군들이 전사가 되고 돈도 엄청나게 전비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 말의 의미는 끝까지 내가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그러면 전쟁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트럼프의 중간 선거 패배를 의미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은 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말을 하느냐라고 네.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빨리 협상에 임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죽어. 그러니까 빨리 시그널을 보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강성 지지자가 훨씬 더 하메이니보다 더 강한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미국이 그 사람까지 죽여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반복시킴으로써 전쟁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서는 미국도 패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방점은 결국에는 대화나 협상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결국은 베네수엘라 모델이 최선의 방안이죠. 예.